국가마다 그 국토가 생긴 모양은 모두 제각각이죠. 호주의 경우 강아지 얼굴을 닮기도 했고요. 태국의 경우에는 코끼리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상에서 제일 길쭉한 나라가 있어요. 언뜻 보면 기다란 우산 같기도 하고요. 긴 가지나 오이 같기도 한데요. 여긴 어딜까요? 알아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칠레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 폭이 좁고 길이는 엄청나게 긴 나라예요. 그런데 칠레는 이러한 국토 모양 말고도 정말 재미있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칠레라는 하나의 나라 안에서 사막과 빙하를 모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기후를 다 맛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아니, 중국, 미국, 러시아, 캐나다만큼 국토가 넓고 큰 나라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칠레 국토는 그 폭이 17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강릉 직선거리 정도 되는 셈인데요. 하지만 국토의 위에서 아래로의 길이가 엄청납니다. 무려 4,300km예요. 이 정도면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km 정도니까 지구 둘레의 10분의 1이나 되는 건데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기다란 나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칠레에 5개의 기후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신기한 국토의 모양과 관련이 깊습니다. 칠레 최북부는 적도에 가깝고요. 칠레의 최남부는 오히려 남극에 가깝거든요. 심지어 이 최남부에는 남미 빙하의 80%가 모여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적도에 가까운 북쪽 지역은 아타카마 사막이 존재할 정도로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비도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도 열악해서 식량 공급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 건조했던 기후가 조금씩 습해지면서 다소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반건조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역은 그나마 사막을 벗어나 풀들이 조금씩 자라는 지역이다 보니 수많은 목초지를 형성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풀을 뜯어먹는 가축을 키우는 농장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이 축산업은 칠레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역시 사람이 살기에는 강수량도 적은 편이고 무척 척박한 땅인 게 사실이죠. 그렇게 반건조 지역을 지나 칠레의 중반부로 내려오게 되면 드디어 사람이 살만한 기후와 지역이 나타나는데요. 이 지역은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이곳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중해성 기후는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날씨라고 알려져 있죠. 그 이유가 겨울에도 날씨가 온화할 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습도가 높지 않아서 덥지 않은 날씨를 유지하죠. 게다가 연중 강수량도 충분하다 보니 농사를 짓기에도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야말로 축복받은 기후인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지중해성 기후를 띠는 곳들은 세계 유명 관광지로 발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라든지 유럽의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이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있죠. 생각만 해도 당장 여행을 떠나고 싶은 나라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날씨를 좋아한다는 점은 칠레의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칠레 국민들 또한 이러한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는 수도 산티아고와 그 주변 수도권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고 할 정도죠. 자, 이제는 딱 살기 좋은 지중해성 기후의 지역을 벗어나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면요. 이제는 지중해 지역보다 비도 더 많이 오면서 점점 추워지고요. 거대한 숲과 초원을 이루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이 지역은 숲과 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 칠레의 목재 산업이 크게 발달한 곳이죠. 하지만 날씨도 더 춥고 나무와 풀밖에 없는 이곳 역시 사람이 살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칠레의 제일 남쪽 지역은 지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피오르드라고 부르는 험난한 현망과 수로가 많아요. 그래서 교통도 불편하고 사람이 거주할 땅 자체가 적죠. 게다가 남극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극도로 추운 날씨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곳 역시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험난하고 척박한 곳입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신기한 지형과 기후죠. 한 나라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기후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칠레의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란 지형에서 나오는 다양한 기후는 칠레 국민들의 거주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칠레의 수도권 지역의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날씨라는 점 때문에 칠레의 국민들 대부분이 이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고 해요. 칠레의 1950만 명의 인구 중에서 거의 3분의 1인 700만 명 정도가 수도인 산티아고에 살고 있을 정도죠. 그리고 주변 지역인 발라파이소의 200만 명, 또 그 주변 지역인 비오비오의 150만 명, 그리고 말레 지역에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칠레 인구 중 무려 75%가 이러한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을 정도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러한 수도권의 인구 밀집은 앞서 살펴본 기후의 영향이 매우 큰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칠레의
칠레의 인구 밀집에는 이러한 기후 말고도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중 먼저 살펴볼 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산티아고는 좋은 날씨를 찾아온 사람들이 335 모여 살게 되다 보니 다른 지역들보다 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니까 이를 쫓아 사람들이 또다시 모이게 되었고요. 산티아고는 이렇게 인구 경제를 반복하며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산티아고는 계속 발전하며 현재 칠레 인구의 3분의 1이 살게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인구만 늘어난다고 알아서 경제가 성장하진 않죠. 국가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돈벌이가 필요한데요. 칠레에는 아주 든든한 돈벌이가 있습니다. 바로 자원인데요. 사실 칠레는 다양한 자원이 나는 국가예요. 아까 살펴본 건조하고 더웠던 북쪽 사막 지역에서는 구리, 리튬, 은과 같은 다양한 광물이 채취되고 있고, 험난하고 춥기만 했던 칠레의 남쪽 지역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추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험한 날씨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자원 채취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칠레는 그냥 자원이 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최대의 구리 공급국이면서 최근 전기차 배터리로 가장 핫한 광물인 리튬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칠레는 이러한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돈을 벌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자연스레 경제가 발달한 산티아고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티아고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고요.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 산티아고가 칠레의 GDP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라고 해요. 이제는 칠레 경제 성장의 가장 중추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되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산티아고뿐만 아니라 발라파이소와 비오비오 등 수도권 지역에 칠레 인구의 75%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고도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니 이 칠레의 서쪽 바다에는 나스카판이라고 불리는 지각판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 판은 매우 활동적이어서 지각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예로 2010년 2월에는 지진 규모가 8.8이나 되는 엄청난 지진이 발생해서 그 쓰나미가 칠레에 큰 피해를 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 해안가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인 콘셉시온, 탈카우아노의 경우 많은 사람이 죽고 다수의 국가시설이 파괴되었어요. 물론 수도인 산티아고의 경우도 이 지진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피해는 있었어요. 하지만 산티아고의 경우 해안가에서도 떨어져 있고 피해가 발생했던 곳과도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산티아고만 놓고 보면 그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산티아고의 안전한 위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칠레의 인구가 모여 사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칠레 전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안데스 산맥입니다. 어찌 보면 칠레의 인구 밀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안데스 산맥이 남아메리카의 서쪽을 따라 끝에서 끝까지 이어져 있죠. 칠레는 그 산맥이 정확하게 관통하는 곳에 있는 국가입니다. 국토의 무려 8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칠레 인구의 독특한 기후적 특성과 그로 인한 인구 밀집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특이한 국토 모양만큼이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수도인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문화를 가진 칠레인들이 굳이 자연을 더 파괴하면서까지 다른 도시들을 추가로 개발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러한 칠레의 기후와 인구 그리고 도시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